가다 북카페 차인 아프리카 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우. 와. 따거와의 데이트 네. 길고 길었습니다. 네,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네. 네. 아, 그럼요. 끊임없이 계속 샘솟는 것 같아요. 네. 주제가. 맞아요. 터져 나오는 우리 예. 우리 마지막 3차전 세 네. 번째 시간은 3라운드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제약 없이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손자의 병법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자 병법은 다 아시죠? 아 네. 그럼요. 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의 편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적이 안심하여 경계를 풀기 때문이다. 취하려면 먼저 내주어야 한다. 굉장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전술, 어떤 외교 전략 같은 거와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가파른 그 인기의 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 제안하는 그런 위민 파트너십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들 내부에서는 다 어딘가 의심을 하고 나름 견주어서 따라가고 있는 척하는 것일까요? 낮이 밤인가 낮이 밤전가 낮저 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니뭐니도 일단 첫 번째 얘기해 볼 거는 헤게모니인 것 같아요. 헤게모니, 네. 권력 쟁탈. 네. 권력. 이기기 위한. 아이 참 부끄럽다. 이제 아프리카가 지금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의 장이 되었어요. 2차 전이 되었는데 그레이트 게임이란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당시 이제 대영 제국, 네. 엠파이어라고 불렸던 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고 불렸던 그 영국과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그 영화를 누리던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던 상황을 그런 표현한 용어인데요. 네. 취하려면 먼저 내줘야 한다. 혹시 그 아실지 모르겠네요. 김성모 씨 만화 짤 혹시 아세요? 짤? 너무 깊이 내주었다. 그 있어요. 그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네. 무슨 뭐니뭐니 해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헤게모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권력 쟁탈전. 네. 아프리카가 지금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면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영국과 네.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그 영화를 누리던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배권을 두고 다투던 그 상황을 표현한 용어인데 네. 이제 세계는 미국과 따거, 중국의 패권 네. 경쟁에 이목을 집중합니다. 네. 그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막 벌려놓고 자신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끼어들죠.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 철도가 나중에 적자를 낼지라도 일단 건설을 해놓고 보자. 일단 하고 보자. 네. 그래서 2006년도 11월에 83억 달러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또 07년도에는 5월 14일 날 나이지리아 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또. 아, 그랬나요? 네, 와. 위성 발사까지 우주까지 이제 막 아프리카 우죽도 내 거. 네. 그러네요. 그것도 내 거다. 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네요. 세계 각지에 이제 군대도 파견하고 전함도 막 배치합니다. 미국은 그 나름대로 아프리카의 전술상 중요성을 깨닫고 08년도 10월에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통합사령부를 신설을 했어요. 그랬군요. 와우. 네, 중국의 적은 근데 미국만이 아니죠. 사방이 적이다. 네네. 네, 아프리카를 제멋대로 케이크 먹기 등분해서 착취했던 지난 서강 열강국도 서구 열강국도 잊으면 안 돼요.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놓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전 지도자들은 프랑스 문화권의 세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기회만 제대로 열어준다면 다시 프랑스랑 잘해볼 수 있는 의향의 국가도 있는데 네. 콩고가 바로 그 예예요. 아, 그 콩고. 네, 프랑스랑 중국은 진짜 애매한 사이인데요. 네. 프랑스는 자기의 뒷주머니와 인도주의 사이에서 열심히 갈등을 때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 뒷주머니는 아프리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면 중국하고도 철저히 실리를 추구해서 얻을 거 얻어내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짝 프랑스가 양성애자스러운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
신님이 원한다면 뭐 네. 남자인 중국과도 네. 예, 지금 해보겠다. 자기 여자친구 새 남친과도 어떻게 해볼 의향이 아유 막장 드라마 막장 내가 드라마인데요. 있습니다. 드디어 러브 스토리의 끝은 항상 이런 건가요? 주말 7시에 아니 저 와닿긴 잘하다는데 그거 좀 그래요. 네. 아 표현이 너무 선정적이었나?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돌아가서 네. 06년도에 이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갖고 에어버스 사상 최고인 A320 항공기 150대를 주문받는 등 장사를 쏠쏠하게 했죠. 그랬군요. 네. 반대로 이제 중국 측에서는 프랑스령 레이니옹 섬에 중국 영사관을 개설하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인들에게는 동아프리카와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면서 무엇보다 프랑스 상표를 붙이고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굉장한 이권의 교환이 있었네요. 네. 정말 둘이 손잡을 줄이야.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손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이렇게 뒤로 아, 서로 그-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 생각나네요. 짤 그 네. 또 짤 찾아 그래요. 네. 그 시라크 대통령 이후에 알제리계 이민자 출신은 사르코지 대통령. 네. 네. 그 시라크 대통령 다음으로는 강한 프랑스를 내건 그 사르코지 대통령. 아, 예,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아프리카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면서 아프리카를 약간 미숙가 어린아이 취급으로 아프리카를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동반자가 아니라 이렇게 어린애 보듯이 온정주의 노선으로 갔던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 지금은 대통령 못 하고 있죠. 지금 프랑스 올랑드한테 이제 야당에게 밀려있기도 하지만 프랑스가 이때 그 아프리카와 중국과의 사이에서 많은 걸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공격에 맞서서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머물려면은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온정주의 노선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를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는 건 뭐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자명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벌써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예, 좀 자원 얘기를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혜원 씨 한번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라늄 있잖아요. 네. 이제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80%가 원자력으로 생산된다고 해요. 이제 니제르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이 프랑스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한테 그 니제르의 우라늄을 독차지 당한 게 독점. 네, 독점 당한 게 되게 억울하고 분하겠죠. 근데 중국 역시 이 사업에서 절대 발을 뺄 수 없는 게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또 뭐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개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또 미세먼지 우리 초미세먼지도 많이 난리가 났으니까 화석 연료를 덜 태우고 에너지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려고 2007년 말 전 세계적으로 28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고 중국은 이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새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70개가 넘게 설립 계획 중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나라도 폭발하면 한국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난 지금에는 더 심각했는데 뭐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근데 뭔가 좀 그 중국은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자원에 대한 그 욕심은 다 모든 나라가 다 크지만 중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라늄도 그렇고 중국의 히토류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되게 희귀한 자원인데 그게 중국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에도 굉장한 양이 매장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한테 그런 히토류를 판매하는 거 생산하는 거를
이렇게 인수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토류를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또 막 자기 그 중국의 입지를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이랑 싸우고 이렇게 연결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우라늄 하면 또 원자력이지만 자원하면 석유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수단 남부에는 거대한 석유 비축 기지가 있는데요. 무려 1,650km나 되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오. 또 이런 규모라면 또 우리 중국 따고만 따고-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중국의 CNPC사에서 그 공사를 따냈는데 중국 정부가 투자한 게 힘이 컸다고 하네요. 덕분에 수단은 1999년 8월에 석유 수출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통합니다. 와, 1999. 그렇죠. 예. 이 밖에도 유전을 개발하고 정유 공장을 세 곳 만들고 또 이제 수도인 카르툼에서 포르트 수단까지 어느 쪽이 수도죠? 포르트 수단이 수도인가요? 필대 도시 카르툼에서 포르트 수단까지 연결되는 송유관 2개를 완공을 또 했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외교적인 과감한 외교 전략을 피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익히 봤듯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라고 하더라도 동맹을 맺는 거를 뭐 피하지 않는다고 해요. 개의치도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수단 정부가 당시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줬다는 그 추정을 받고 있었는데 클린턴 정부의 테러 지원국의 수단이 오르면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약품 공장에서 폭격을 당하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쉐브론 그다음에 GM 같은 미국 기업들을 추방했다는 이유로 수단에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자 어부질이 바로 우리 중국. 네, 따거. 따거. 중국이 차지하게 됐어요. 이때를 노리는 거야. 그렇죠. 빡. 이때다. 네. 이렇게 뭔가 백만탄 왕자로 둔갑한 따거가 이제 위험에 빠진 수단에게 거액과 무기를 투자하고 또 다르푸르 사태 때는 이제 안보리에서 수단을 옹호합니다. 네. 얼마나 고마워요. 제 땡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대단하네요. 네. 그대 넓은 어깨에 내 머리 한번 기대보고 싶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중국은 수단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 시설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 이 수단. 96년까지 중국이 아시아 2위의 석유 수입국이었는데 네. 05년도에 일본을 앞지르더니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이 됩니다. 와우. 그렇군요. 네, 이 무렵에 이제 자동차 수도 엄청나게 많아져갖고 네. 2025년경이면은 내년이네요. 자동차 보유 대수가 1억 대를 돌파한다고. 세상에. 자동차가 네.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군요. 네. 그렇군요. 네. 2배네요. 네. 네. 석유가 더더욱 고파지겠죠. 그렇죠. 네, 2020년이 되면은 매일 1,000만에서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양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와우. 아프리카 전체 생산량하고도 맞먹는 양이래요. 되겠어요, 이게? 만수르 와, 많은 분들이 따고? 만수를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따고다. 기다려라. 근데 정말 수단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 아무리에서 괜히 보호해 주겠어요. 다 네. 그게 입속이 있겠죠. 아무리 그러게요. 생각해도 난 너를 그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할 정도로 헤게모니 다툼이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수단의 석유 개발 사업에 사실 중국이 잔뜩 투자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미국이 수단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또 수단 정부에서는 되게
난 미국 넌 좀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수단한테 당황하지 않고 미국은 바로 남수단한테 등을 돌려서 아하. 남수단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송유관이나 아니면은 석유 시추 시설이라든지 이런 석유 개발을 위한 시설들은 북수단의 수단 북부에 다 설치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은 남수단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정말 전략적으로 간 거죠. 그렇군요. 그 매장지에 있는 남수단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면 중국이 그 북부에서 석유를 뽑아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겠다고 믿은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남수단한테 중국은 수단한테 공들여가지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인도적인 뭐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또 석유 자원 그런 거 연계된 또 남수단 독립 이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 뭐 수단에 빨대를 꽂았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빨대 꽂았지만 썼어요 이미. 예, 앞으로 늘어날 석유 소비량에 비하면 지금 좀 있으면 차가 1억 대가 넘는데 와우. 세 발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열심히 수표책 외교 전략을 펼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도층 엘리트, 아프리카 지도층 엘리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에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석유 개발권을 얻고는 하는데요. 뭐 중국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특히 공을 들인 나라가 있어요. 방금 나온 앙골라, 나이지리아. 수단, 네, 나이지리아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등인데요. 뭐 몇십억, 몇백억씩 유로를 쏟아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유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금속 자원들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들 나라이기 때문이죠. 상하 같은 그런 부가가치세가 붙을 만한 그런 사치품? 네.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사치품. 것도 잊지 않고 또 챙기고 있고 네, 이렇게 실수 있게 뭐 1+1 솔직히 1+ 거의 리미트가 무한으로 발산하는 네, 이런 식으로 뽑아가는 이 중국을 매 눈으로 지켜보면 미국은 이제 벙어리 냉겨서는 앓는 거죠. 그냥 네, 분통 터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들끼리 좋다는데 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005년에서 2006년 시즌에 미국이 이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자원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뽑아냈습니다. 그들이 예측하기로는 2020년에서부터 2030년 사이에 전쟁도 불가피하다. 오, 네, 굉장히 극단적인 어우. 표현을 썼는데 센데요. 근데 원래 뭐 미국은 전쟁 좋아하니까 근데 새삼스레. 네, 그러므로 중국의 팽창을 봉쇄 이제 주로 냉전 때 쓰이던 용어인데 또 우려먹네요. 네. 네. 봉쇄하자 거까지 막 엄청 격분, 흥분, 난리 법석, 야단 법석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일단 그 서아프리카 쪽이죠. 기니만 그쪽은 유명한 이제 석유 발원지지만 이제 서구에 있는 메이저 그 정유사들이 잡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진짜 각축이 벌어지는 곳은 이제 동쪽 해안인데요. 야오. 네, 케냐. 네, 케냐에 이미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 CNOOC라고 하죠. 그 중국 그 공사가 석유 개발 허가권 6건을 싹쓸이했고 네. 단독으로 전체 석유 탐사 지역의 28%를 관리하는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야. 뭐 공기업인 이 CNOOC 말고도 뭐 중국 사기업인 선팩, 마다가스카르 그 동아프리카에 떠 있는 섬나라죠. 네네. 거기에 석유 개발 허가권을 또 따냈습니다. 그 밖에도 우간다, 에티오피아 다 동아프리카 쪽이에요. 소말리아에서 차례차례 석유 탐사권을 획득하면서 다 먹고 있습니다. 중국이. 와. 어마어마하네요.